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항공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나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저희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대한항공부터 노란풍선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여전히 좀 관망들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러한 구간들에서 올라오고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위에 있을 때에는 좀 더 상방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매수들이 가능했겠지만 그 뒤로 밀리면서 계속해서 저점들을 좀 갱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은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큰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일목균형표로 보나 RSI로 보나 아직까지는 과매도 같은 구간들도 있지 않고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전환선이나 기준선도 돌파하지 못한 채로 계속된 저점들을 갱신하고 있고 파동 쪽으로 본다면 플랫 조정 정도 생각한 이후에 1, 2, 3에 대한 진행 중 정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로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싸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더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진칼입니다. 한진칼도 아직은 좀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좀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들에 대한 돌파와 이탈들이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밀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깬 만큼 여전히 좀 더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물론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양봉들이 붙고 전환선과 기준선 위로 확실하게 올라가고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마저도 한 번씩 돌파하는 양봉들이 나오면서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인다면 그러한 돌파들이 나올 때에는 매수들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걸로는 한진칼이 5월 4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 내로 좀 조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5월 4일이 쉬고 이것이 1이어서 이 뒤로에 나오는 조정들이 1파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내로 2파에 대한 조정들을 보이고 그 뒤로 1, 2, 3, 4, 5로 보이는 5개로 쪼개진 상승과 함께 2021년 6월 11일에 있었던 8만원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도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새로운 충격 파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더 매수들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마저도 돌파하면서 1, 2, 3, 4, 5로 쪼개지는 움직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환선과 기준선 밑에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찰병 정도 수준만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주식들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된 이탈들과 함께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깨고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큰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 뒤로 상승하면서 이런 때처럼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호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중에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도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런 때나 이런 때 같은 경우들은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 돌파,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 돌파라는 이유들을 보이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매수들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그 뒤로 바로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호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하락하고 끊임없이 저점을 갱신하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동일하게 관망에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때도 밀리면서 저점들을 갱신하면서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7월 12일 같은 경우에서는
1월 28일에 있었던 14,350원에 대한 저점마저도 새로이 갱신하면서 14,3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종목인 만큼 제주항공도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진에어입니다.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그나마 1월 27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갱신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들을 보이면서 전환선도 돌파하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동일하게 얘도 상승하면서 1차적으로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그런 때들은 분할해서 매수들도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티웨이입니다. 티웨이도 아직까지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나마 종가상으로 전환선 정도 물고 있긴 하지만 이 뒤로 양봉이 붙지 않는 내에서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만약 지금 일단 종가상으로 전환선을 물고 있는 만큼 6월 24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은 채로 양봉들이 붙고 전환선에 대한 돌파, 그 뒤로 더 양봉이 붙으면서 기준선을 돌파하고 6월 27일에 있었던 고점 2110원, 211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면 이러한 것들도 좀 더 1, 2, 3, 4, 5에 대한 기대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일 양봉이 서면서 전환선 위로 올라간다면 정찰병 정도는 보낼 수 있는 수준이 되긴 하겠지만 그 뒤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은 위치에서 전환선 정도 가지고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도 관망이 좋은 종목들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이러한 위치들에서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 우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깨고 하락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들은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종목인 만큼 여전히 좀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일단 좀 그나마 RSI가 과매도에서 돌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환선 정도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환선을 다시 한번 더 이탈 나오면서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도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도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 때도 그렇고 밀리면서 이탈들 이후에 주가의 하락, 이탈들 이후에 주가의 하락들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전환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전환선 정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작은 비중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뒤로 강한 상승들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들보다는 전반적으로 RSI와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올 때에는 캔들이 전환선 정도에 대한 터치 아니면 기준선 정도에 대한 터치들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1차적으로 전환선을 올라온 위치에 있지 않나 싶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고 횡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전환선 정도 내에서 물고 있는 만큼 아주 작은 비중의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AK홀딩스입니다. AK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요런 때 모두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탈,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탈,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것처럼 여전히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레드캡 투어입니다. 레드캡 투어도 여전히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으로 전환선 정도에 대한 돌파들이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은 종가상으로 전환선도 밀리면서 이탈한 만큼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이 뒤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전환선과 기준선들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참 좋은 여행입니다.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아직까지 전환선에 대한 돌파조차도 못한 채로 새로운 저점들을 갱신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이러한 종목들은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노랑풍선입니다. 노랑풍선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탈들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부터 노랑풍선까지 함께 보셨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 정도면 싸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부터 노랑풍선까지는 시가총액도 낮은 만큼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많은 비중을 들어갈 수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각 종목마다 시가총액들을 확인하셔서 좀 더 좋은 움직임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비중들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